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의료 IT 공학과 이현석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의료 IT 공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의료 IT 공학이란 걸 갖다 여러분이 접했을 때 굉장히 생소하게 느꼈을 텐데, 여러분들이 어쩌면 많이 들어봤을 의공학이라는 분류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의료 IT 공학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반적으로 의공학의 분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의학과 공학을 접목하는 그런 전공 분야를 얘기를 하는데요. 크게는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학과 소프트웨어 공학과의 접목, 그리고 의학과 하드웨어 분야, 그리고 의학과 재료 화학 공학 분야, 그리고 의학과 의생명공학과의 융합 분야가 모두 통틀어서 의공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소프트웨어와의 접목 분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의료 영상 처리라든가 병원 정보 시스템, 그리고 진단 소프트웨어, 가상현실 진단, 이러한 것들을 배우고 연구하고 그런 쪽으로 진출하는 분야가 의학과 소프트웨어 공학과에 접목하는 분야이고, 그리고 의료기기와 의료영상 시스템, 재활치료기기, 보조기기, 광의학 시스템 같은 하드웨어적인 분야와의 접목도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생체 재료, 인공장기와 같이 재료나 화학공학과 의학 분야를 접목하는 분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오 분야 시스템이라든가 실험동물 관련 기기와 같은 의학과 의생명공학과의 접목 분야, 이렇게 의공학은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네 가지를 모두 다 의공학 분야에서 다 다루게 되면은 너무 많은 분야를 다루게 되다 보니까 너무 얕게 배우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 의료 IT 공학 같은 경우, 의료 IT 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의학과 소프트웨어 공학과의 접목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학습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의료 IT 공학이란 분야가 이제 생겨나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느냐, 그걸 갖다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잘 알다시피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초고령화 사회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의료 시스템에서 새로운 의료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게 되었습니다. 오래 산 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사실 있었지만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랫동안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건강하게 관리를 하면서 사는 그런 것도 이제 관심이 많이 커지게 되었죠. 그래서 새로운 의료 시스템이 필요함에 의해서 그래서 산업 분야도 같이 이쪽 분야도 관심을 가지고 커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과거에 병원에서 진료하고 그런 부분들이 가정이나 모바일로 어느 정도 이제 접목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일반인들도 전문가 못지않은 그런 관심을 가지고 또 지식을 원하고 있는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봤을 때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관련한 그런 서비스 같은 것들이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서 의료 IT 분야가 그쪽에 맞춰서 지금 같이 교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의공학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의공학 안에서 의료 IT와 관련된 분야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갖다 다루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생체 신호 처리라는 용어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생체 신호를 갖다가 처리해서 진단하고 그런 곳에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건데, 인체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검출을 하고 그리고 이를 처리해서 분석하고 진단에 활용하는 소프트웨어를 갖다 개발하고 공부하는 분야가 생체 신호 처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학 영상 처리, 병원에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오른쪽에 본 영상과 같이 CT나 펫, 엑스레이 같은 영상을 봤을 텐데요. 초음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영상들을 갖다가 보고 진단하고 진단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런 분야를 갖다가 소프트웨어를 하는 걸 갖다가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의료기기 분야인데, 의료기기는 공학적인 거 갖다가 의학 쪽에, 임상의학 쪽으로 접목을 시켜서 손으로 이루어졌던 시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의료기기를 통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분야를 갖다가 공부하는 분야가 또 의료 IT 분야에서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병원 내에서 가게 되면 예전에는 수기로 다 했었지만은 이제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를 갖다 다룰 수 있는 분야가 필요하게 돼서 임상 관련 정보라든가 의무 관련 정보를 갖다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분야가 의료정보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진단을 보조해주는 시스템들이 이제 그러니까 의사를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진단 시스템을 갖다가 소프트웨어로 개발하는 분야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의료기기 규격에 관련된 분야, 모든 기기 같은 경우도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갖다 공부하는 분야, 그리고 안정성, 신뢰도에 관한 분야를 갖다가 다룰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범위들이 다 소프트웨어와 접목된 것들이 이루어져서 의료 IT 공학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예, 의료 IT 분야에서 인공지능과의 접목돼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개발되고 있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을 갖다가 유방암 엑스레이 판독하는 곳에 접목을 해서 하는 연구들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영상의학과 전문 실력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인공지능에 의해서 진단하고 있는 분야가 지금 현재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구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안과 분야와 인공지능 분야를 접목을 해서 개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된 바에 의하면 안과 전문의 수준 정도까지는 충분히 진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게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스탠퍼드대 같은 경우에는 피부암 진단하는데 인공지능을 접목을 해서 시진으로 진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인공지능에 의해서 진단을 좀 더 정확성을 향상시켜 줄 수 있게 연구하고 있는 분야들이 또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병리학 분야도 인공지능이 접목이 되고 있는데 병리학 영상 같은 경우에는 보고 진단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정확성을 요구하게 되는데 진단검사 의학과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보고 진단하는 것도 굉장히 정확성이 좋지만 인공지능에 의해서 진단하게 되면은 알고리즘에서 진단하다 보니까 좀 더 빠르고 좀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리고 폐혈증 분야 같은 경우에는 IBM이나 존 홉킨스 대학 같은 경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인공지능과 접목을 했더니 폐혈성 쇼크 발생보다 약 28시간 정도 일찍 폐혈증을 예측을 해서 환자의 그 생존율을 갖다가 높이는 그런 연구도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혈당 관리 분야도 연구된 바가 있는데 IBM, 왓슨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텐데 왓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야를 접목하는 걸 연구를 해서 저혈당이나 고혈당을 겪는 횟수가 약 10% 정도가 감소시킨 그런 사례도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맥에 대한 예측 같은 경우도 예측한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심정지 같은 경우도 예측을 해서 뭐 하루 전에 심정지를 갖다가 생체 신호를 갖다가 분석을 해가지고 심정지를 예측하는 24시간 하루 전에 예측하는 그런 알고리즘에 대한 개발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을 해서 심방세동이나 심방조동 이런 걸 갖다가 측정을 해서 심혈관계 질환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야들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의학과 소프트웨어를 갖다 접목을 해서 기존에서는 없었던 그런 학문 분야가 생겨나게 된 것이고요. 지금도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산업적으로도 커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 IT 공학 분야에서는 이러한 분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고 또 많은 진출 분야를 또 진출하고 있는데 매년마다 그 진출한 분야가 더 넓어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도대체 어떤 걸 배우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텐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과목 이수체계 같은 경우에는 위쪽 분야는 소프트웨어 분야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하드웨어와 의료 분야에 대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C 프로그래밍 같은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루게 되고 개론 과목이라든가 인체 해부학이라든가 생체전자 개론, 의학 용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저학년에서 배움으로써 의학을 갖다가 공학에 접목시키기 위한 기초적인 지식을 갖다가 배우게 됩니다. 또 소프트웨어만 공부해서는 하드웨어를 갖다가 컨트롤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기초적인 그런 개념을 갖다 익히기 위해서 수학 과목이라든가 전기전자 회로 같은 과목을 갖다가 이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고차원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게 되고 그에 대해서 응용하는 생체 신호 처리라든가 그리고 의료 영상 처리, 인공지능 이런 과목들을 배움으로써 좀 더 심화된 그 의료 IT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들은 의료 IT 공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앞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공학 분야는 굉장히 넓게 있는데 의료 IT 분야는 그 중에서도 소프트웨어와 의학과의 접목으로 한정을 지어서 좀 더 심화된
학습을 함으로써 전문가적인 지식을 습득해서 사회 나가서 진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 학과에서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의료 IT 공학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